이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막혔다. 기름값이 리터당 10만 원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각전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답답한 대책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1년 7월 전까지 집을 못 사시면 이제는 평생 전월세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노른자 200개와 고구마 300개를 드시면서 만드신 이름하여 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살 때는요 보통 대출을 이용하죠. 내가 가진 돈에 이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던 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살 때 어떤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현금으로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텐데,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규제해야 되는데, 근데 이 대출은 결국 이런 분들을 규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변함없이 언제라도 백화점에 가서 명품 구입하듯이 이렇게 집을 사실 수 있는 거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답답한 내용들을 쭉 적어놨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지금은 특정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을 23년 7월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어렵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당신의 소득을 보고 버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요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LTV, DTI, DSR. 요걸 규제하는 건데, LTV는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 그러죠. 집이 있으면 이 집의 가치를 산정해서 이 가치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대출을 허용해 줄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요건데, 이 집의 가치는 보통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가치가 7억이고 이 담보인정 비율이 투기가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인데 40%라고 적용을 하면 74, 2.8억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조정지역은 7억에 50%니까 3.5억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과거에는 LTV가 70%가 적용이 됐죠. 5억짜리 집이라 그러면 3.5억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내 돈은 1.5억만 있으면 이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DTI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쉽게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대출을 받는 분의 연소득이 5천이다. 그리고 DTI가 40%라면 54, 2천이잖아요. 이 차주의 총 부채 상환 금액이 연간 2천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집을 사실 때 여기에 대출을 받으시면 원금과 이자를 내겠죠. 우리는 요거를 원리금이라고 해요. 그럼 요 원리금이 있을 거고, 또 이분이 기존의 대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 기존의 대출에 원금과 이자가 있을 텐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되고, 기존의 대출은 보통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 기존 대출의 이자, 요거를 합한 걸 총부채라고 하고, 요 금액이 2천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의 연소득이 5천이니까 그럼 이제 DTI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DSR 규제까지 하는 거예요. DSR죠, DSR.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DSLR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DSR이죠. 요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 원금까지 규제를 하는 거죠. 요 기존 대출에 원금까지 규제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존 대출에는
이 차주의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의 모든 대출, 카드론이든 자동차 할부금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그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많아지고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자료로 돌아오면요. 자, 이건 현행이에요.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을 넘어가는 주택을 사실 때 DSR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8천을 넘어가시는 분이 1억 원을 넘어가는 신용대출을 받으신다면 DSR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정 분들에게만 DSR을 적용하는데 요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1단계는 21년 7월부터 2단계는 22년 7월부터 3단계는 23년 7월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을 할 거라는 건데, 자, 1단계부터 보자면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에서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9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살 때만 DSR을 적용했는데 21년 7월부터는 예를 들면 인천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DSR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연소득이 8천을 초과하는 분들만 신용대출을 1억 이상을 못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21년 7월부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헷갈리시면 현행은 보지 마시고 21년 7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DSR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내년 22년 7월부터는 이 1번, 2번을 유지하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DSR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더 깝깝하죠. 23년 7월부터 1번, 2번 상관없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든 1억 원 초과든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DSR을 적용하겠다. 결국 모든 주택에 DSR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사실 때 연소득이 적은 분들은 대출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처럼 대출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 자, 이 말은 소득이 안 되면 전세를 살아라. 소득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신용대출이다 뭐다 영끌이다 해서 집 사지 마시고 그냥 전세를 사셔라. 이 말을 순화한 게 DSR 적용 제외 대상. 자,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죠? 1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다면 누구든지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출 금액은 또 어디로 간다는 거죠? 결국 집을 빨리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고, 이건 결국 또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말이죠, 투기 세력을 겨냥해서 만든 정책이지만 지금 집값을 올리는 주체는 투기 세력이 아니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책을 펼치는 이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에 대한 LTV 규제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토지담보대출, 오피스텔 상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를 40%로 강화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DSR에는 차주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그랬죠. 따라서 앞으로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으시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실 때 대출을 받으시든 이게 다 DSR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실 때 담보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집을 사실 때 LTV가 40%가 적용이 돼서 이 집의 가치가 7억이다. 그러면 2.8억의 대출을 받으셔서 2.8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분이 오피스텔을 사시면 오피스텔은 70%의 LTV가 적용이 되니까요. 5억짜리를 사시면 3.5억의 대출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이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사시던 상가를 사시던 지산을 사시던 토지를 사시던 뭐 어떤 다른 부동산을 사실 때 70%의 LTV가 적용되면 3.5억이라는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DSR 전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소득이 많은 분들만 이렇게 두 개를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더 취득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고 결국 투자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거고 투자의 성패는 결국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대출이잖아요. 레버리지. 근데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는 이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막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차선의 도로가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엄청 막히죠. 양방향으로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이 A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기름값이 리터당 10만 원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리터당 10만 원의 휘발유를 넣으면서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부자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다 없어져서 나는 그냥 쌩쌩 다니고 싶은 거죠. 기름값이 10만 원이 되면 그럼 이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이분들은. 지금 결국 이 DSR 전면 도입이 이런 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꼴을. 자, 그리고 아울러서 취약 계층들을 위한 금융 지원 확충 계획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차피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죠. LTV와 DTI를 10% 우대를 해주는데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투기과열 지구의 6억 원 이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9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런 주택을 사실 때 이렇게 10%를 우대를 해주는데 이 혜택을 상향해주고 이 요건을 완화해주는 세부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는 해요.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 혜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이 내용도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따라서 이제는 집을 사실 때,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실 때,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양에 당첨되시고 잔금을 치르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은데 이 분양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게 되죠. 이 중도금 때는 이 DSR 적용을 배제한다는 질의응답 내용이 있었고요. 배제하는 이유는 어차피 잔금에서 DSR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배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보통 계약금을 준비하고 잔압으로 준비하고 중도금을 쭉 끌고 가다가 잔금 때 대출을 받아서 이 중도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설정하시는데 여기서 이 DSR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한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건 앞으로 서울의 공급은 줄어든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이런 정비사 이런 걸로 당장 공급을 현실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빨라야 5년 후다. 자,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요 3기 신도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도전은 무조건 하세요. 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다른 청약에 제약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도전은 무조건 하시는 건데, 3기 신도시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공부 많이 하시고요. 항상 돈 버는 선택, 돈 버는 결정 하시길 바랄게요.